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뭐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김이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엊그저께 분석한 게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을 분석을 했다면 여러분들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오늘 빠졌네. 근데 조선업황은 저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화에서 인수를 한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기업적으로 봤을 때도 이 대우조선해양이 진짜 엄청난 회사거든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대우조선해양이 연봉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얘네는 지분이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는 무너진 기업이었죠. 근데 조선업종은 아시겠지만 한국이 원래 전 세계적으로 1위, 배 만드는 거는 1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뺏겼다가 다시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선업종이 엄청난 국가의 경쟁력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마트가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무너지게 냅둬요? 기아자동차, 현대가 가져간 것처럼 이것도 살리기 위해서 수혈을 한 거예요. 수혈을. 자, 그래서 이렇게 괜찮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보면은 조선 해양 전문회사, 사업부문 선박 해양사업, 건설, 기타 사업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요. 얘네가 플랜트도 만들지 않을까? 선박 해양산업은 막대한 시설 자금의 투입이 수반되는 기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높아요. 장벽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가 전략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보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았어요. 2021년도에 이제 좀 무너졌고요. 그리고 2022년도도 적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는 업황이 이제 살아날 것이다 해서 이제 흑자로 전망치를 지금 해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적자가 크고 부채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게 보면은 얘는 지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다 근데 은행이잖아요. 그 아마 이자 챙겨갈 겁니다. 지금 얘네가 이거를 인수를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해도 나쁘지가 않은 게,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자를 받으면 되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은행권들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기었어요. 2018년부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실은 이게 크다란 박스권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내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주인을 찾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종목을 잘 안 했던 게,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가는 게 이게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오래 걸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크게 나온 게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자체가 2조 원이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이제 상단까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시장이. 그리고 이 앞에 이게 물려있는 개미들이 있을 겁니다. 개미들은요, 평단가가요, 이 앞에 평단가일 겁니다. 더 높은 평단가. 이게 저한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17만원대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17만원이면은 완전 여기 꼭지거든요. 그 다음에 쭉 빠지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면서 매물대가 엄청 나올 거야.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대를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짝짝짝짝 연타로는 못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조정을 한번 받지 않을까? 똑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자, 올라갔다가 빠지고, 자,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여긴 쌍봉이니까 내려온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바닥권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항 라인은 일단은 27,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 27,000원 정도 저항 맞고 내려오면은 뭐 다시 그 단기 바닥권을 잡고서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가 사다니, 이게 보면 해양 플랜트, 뭐 에너지, 뭐 이런 게 있어서 하나가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공적 자금 7조인데, 이거 회사 어떻게 해? 대우중공업 워크아웃, 대우조선공업 법인 분할. 원래 중공업이었거든요. 한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매각 대금을 미납했다. 2008년, 2019. 3조 원 규모 적자. 유상증자를 이때 또 했어요. 돈을
또 땡겨온 거야. 와, 이때도 또 산업은행에서 이거 노조 어떤가? 노조 보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 결합을 불허했다. 이거 하나가 돈 다 낼 수 있나? 보면은 2조 원이네. 투입된 공적 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조 원이 이거를 사는 건가 보네요. 2조 9천억 규모의 신혼공유를 지원하고 있다. 와, 이거는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일단 팔리는 것 자체는 호재거든요. 이런 매각이나 이런 거 호재인데 이게 자, 경영권 건재를 나선다. 여기 나와 있죠. 하나가 대우조선이 인수를 했어도 은행권이 바로 빠지지는 못하는 거죠. 얘네가 투자한 자금을 다 회수하기가 빡세니까. 대규모 구조 조정, 이거 구조 조정은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나 책임있는 경영을 강조를 한다. 방식 스토킹 호스 우선 협상자인 한화 그룹 비공개 선정 후 공개 경쟁 입찰 2조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세 실사 사는 수은 등 채권단 금융 지원 연장을 하겠다. 와, 하나가 이거 2조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 입장에서도 아니 이제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이런 조선 말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기업들을 인수를 해도 될 텐데 근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선택. 그래도 뭐 나름대로 매각 소식의 주가 급등 하나가 나름대로 이제 기업적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용할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날리면 안 되잖아 결국에는. 인수주체 하나. 지금은 2조 원. 몸값 그 예전에 6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2조 원. 지금 이제 몸값 자체도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KB 하나그룹 유상증자 현금 대우조선해양이 3, 4년간 일감을 확보했다. 매년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봤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당시 옛날에는 이렇게 봤다는 거죠. 1개월치를 기준으로 4, 5조 원으로 평가가 됐다. 경영권 프리미엄 조선업 경기가 양호하던 당시에는 여러 애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GS그룹, 포스코는 컨소시엄 공동 인수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그룹이 선정이 됐다. 6조 3,200억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서 조달 못했고 분할 납부를 요청했으나 분할 납부 받지. 아유 참나 산업은행 병신이네. 분할 납부 받았으면 6조 원에 팔 수 있었는데 지금 2조 원에 팔아야 되잖아. 한국조 이후 내리막을 걸었다. 나와 있죠 여러분? 공적 자금 회수 기회를 놓치게 됐다. 자, 또 해양 플랜트 적자 전환 대우조선 지분 전량의 현물 출자 주식을 받기로 했다. 결국엔 그래도 주식을 받기로 했으니까 출자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최대한 그래도 그 손해를 안 보고 하려고 할 겁니다. 뭐 일부만 뭐 팔거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선 업계도 좋아질 것이고 이제 어쨌든 경영권을 기업에서 가져가게 됐으니까 은행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요거에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원래는 더 갈 수 있는 것도 더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팔고 다시 사는 전략도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물론 뭐 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저도 오늘 매수도 안 했고요. 매도도 못 했어요. 케어레스 매도할 수 있었는데 근데 케어레스는 오늘 그래도 상승으로 끝나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내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이 이게 진짜 바닥권이면 좋겠지만 바닥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히 주의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상담은 무료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원하시면 말씀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